지금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예요. 작년 12월 3일 날. 그래서 온 국민이 응원봉 들고 뛰쳐나와서 키세스단이 돼서 그 엄동설안에 민주주의 지킨 겁니다. 그 과정으로서의 1년입니다. 그러면 위정자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그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킨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제도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인적 청산도 하고 동시에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냥 아까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법원, 오로지 직위원회 입, 그죠? 조의대에 대한 문제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다. 물론 이제 언론도 좀 큰 틀에서의 집중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획 보도를 좀 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직면한 이 사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. 이거는 너무 급작스럽게 날벼락 같은 계엄을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왜냐하면 내란이란 건 사실 국민 머릿속에 사실 없었어요. 12월 3일 그 평온한 밤에 날벼락 같은 본인들로서는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야밤에 그 긴급회의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니니까 네. 불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.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민들이 후과를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가장 최선의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. 그게 국회가 할 일인 거고 그러면 아마 내란전단 재판부 뭐 위헌 시비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 이런 논의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거 고등으로 넘어오면 이거 집중심리 할 거야. 우리도 그 필요성을 알아. 그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좀 강도 높게 제시를 해야 그 중간선에서 또 봉합이 되고 대안이 나오고 그나마 관철이 된다라는 인상도 강하게 받는 거예요. 네. 여기까지도 상당히 좀 힘들게 왔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다. 국민들 불안해하시지만 윤석열 어쨌든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. 지금 1월 18일 날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23일 날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신문이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았어요. 이거 연장이 될 겁니다. 지금은 일반 이적죄가 있고 또 직권남용이 켜켜이 있단 말이에요. 야 윤상현한테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전체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사회로 못 나옵니다. 김건희도 못 나올 겁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갖고 우리가 대안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제 장윤희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대원칙을 흔들리면 이게 일이 복잡해지거든요. 대원칙이. 그게 뭐냐면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 둘 다 해야죠. 근데 뭘 먼저 해야 되느냐거든요. 인적 청산을 먼저 하고 제도 개혁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. 모든 일이 그래요. 근데 지금도 보시면 윤석열 당시에 내란 일으켰을 때 그때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. 윤석열 탄핵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내지는 윤석열을 그 자리에 놔두고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도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. 근데 우리가 다 그냥 윤석열 탄핵으로 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이유는 제도 개혁을 먼저 만지면요. 아마 저희 셋도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다 자기 생각이 다를 거예요. 왜냐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. 백가쟁명이고 개헌안 하나 만들려고 해보세요. 못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여론이 전선으로 안 뭉쳐지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윤석열 퇴진, 탄핵 모든 여론이 집중되거든요. 오히려 쉬운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를 우리가 건들 때도 직위헌 탄핵으로만 건드렸으면은요. 아마 80%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때도 왜 탄핵을 왜 얘기했냐면 전 민주당이 이건 의지가 좀 약했거나 너무 정무적인 눈치를 많이 봤다고 전 보는 게 어차피 내란 재판부 저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해도 어차피 헌법재판소 가는 거예요. 탄핵해도 어차피 가는 겁니다. 그럼 직위헌 탄핵을 위헌성으로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받아내는 것도 6명이고 내란 재판부도 6명이에요. 그러니까 뭐가 더 받아내기 쉽냐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제도개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인적 청산으로 접근해서 가는 것이 여론을 모으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이 전략 전술을 짤 때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모으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법원과 이 전선 짜는 걸 보면요. 민주당과 사법부의 싸움으로 지금 전선을 짜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국민과 조의대, 국민과 직위원으로 전선을 짜야 그 내부에 있는 판사들도 목소리를 내주지 않겠습니까? 근데 지금 오늘 뭐 아침 조간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전선이 민주당 대 사법부 지금 그렇게 짜져 있어요. 그래서 안타깝죠.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전선에서 그 조의대 사법부하고 맞짱 뜨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.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난주 전국의 43명의 법원장들, 전국 법원장들을 불러놓고 그릇된
이제 사법 개편을 하면 국민에 대한 피해다.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전면전 선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 하지 않습니까? 내일은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청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모레는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언에 대한 또 공청회가 있고요. 그 이튿날에는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도개혁 공청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매일 날마다 공청회를 열면서 지면을 차지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. 이것은 무슨 얘기냐? 조희대 코트가 여론전 하겠다. 전쟁 선포한 거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그러면